절화 국화 농사를 하다 감곡 농사로 전환하면서 친환경 인증과 함께 국화차를 만들었는데 판매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티백으로 국화차를 만들었는데 손으로 티백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판매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은 국화차 만들기를 포기하고 건강원에 부탁해 국화즙을 만들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약탕기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러던 차에 1년 전 아는 지인한테서 약탕기와 포장기를 얻었다. 그리고 1년 후인 지난 10월 1일 드디어 약탕기를 설치했다. 그런데 약탕기는 괜찮은데 포장기는 나사가 녹슬어 콜라를 교체할 수가 없어 수리를 해야 했는데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수리 기사는 수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고 포장기를 새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중고 포장기를 새로 구입한 후 싱크대와 배수구를 만들고 약탕기를 설치했다. 약탕기 설치 기사는 1시간 넘도록 약탕기 곳곳을 청소한 뒤 자세하게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 포장기는 괜찮지만 약탕기는 뒤쪽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벽과 떨어져야 하고 반드시 철판을 대줘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약탕기 뒷면을 보강한 뒤 첫 작품으로 당뇨로 고생하고 계시는 장모님을 위해 부추즙을 짰다. 매년 건강원에서 부추즙을 짰는데 올해부터는 농장에서 직접 부추즙을 짤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부추즙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약탕기 밑에서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스팀이 새고 줄줄 물이 새기 시작했다. 약탕기가 터진 것 같았다. 그래서 얼른 스위치를 내리고 수리기사에게 전화를 했다. 약탕기는 고장날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며 내일 아침에 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주변 정리를 하다 물 호스가 약탕기 밑에서 터져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약탕기에 물을 넣거나 청소할 때 물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 물 호스를 끌어다 놓았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약탕기 뒷면 보강에만 신경을 쓰다 물 호스가 약탕기 밑으로 지나가는 건 생각도 못했다. 다시 수리기사에게 전화를 했다. 번호가 맞으면 다시 가동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까지 점화 스위치는 작동되지 않았다. 또 전화를 했고 점심때쯤 기사분이 왔다. 포장기를 이리저리 살피던 기사가 불에 탄 점화 스위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다. 점화 스위치 뭉치를 교체하자 약탕기는 즉시 가동됐다. 처음으로 시작한 약탕기 사용, 신고식을 톡톡히 치렀다.